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언제부턴가 굳어진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로 확인된 실한 김 선생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오빠 생각도 조금 긴데요. 네. 오늘 것도 만만치 않네요. 네, 내용을 먼저 김 선생이 소개를 해주시고 네. 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대) 여자입니다. 관심사와 성향,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른 친구,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보다 1살 많은 언니와 3년 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닌 학원에서 만나 지금까지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향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겪다 보니 언니와 많은 것이 다르더군요. 관심사가 다른 건 서로 배려하고 공유하고 알아가면 되는데 얼마 전 저한테 너는 말할 때 아는 것을 뽐내려고 한다고 하더라. 상황인즉슨 새해 선물로 책을 사준다기에 단박에 한국사 현대편을 사달라고 했어요.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읽고 싶었고 김프로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양도서를 읽는 것이 불만이었는지 따지는 것처럼 들릴까봐 언제 그걸 주로 느끼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뽐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쭈구리가 되어있던 터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인데 너무 흥분했나 보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언니의 카톡 상태 메시지에 너는 왜 알면 알수록 별로일까? 라고 써놓더라고요.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기엔 누가 봐도 저격이 분명한 타이밍에 제가 그놈의 상태 메시지는 왜 읽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만나야 하는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이가 이상합니다. 저 스스로도 평소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주로 영화 이야기입니다. 텐션이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주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남들 앞에서 전문 용어 써가며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지도 않고요. 확인을 위해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뽐내려고 하는 걸 느낀 적이 있냐고 같은 질문을 했더니 뭐 가끔 텐션이 올라가서 오버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건 그 주제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정도라고 하더군요. 사실 갑질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당일 포함 급한 일이 생겨서도 아니고 잊어버려서 약속을 파토낸 것도 여러 번이고 밥 먹자고 사람 불러다 놓고 앞에서 핸드폰 게임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네요. 제가 힙스터는 절대 아니지만 김광석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어쿠스틱 음악을 좋아하는 터라 매일 듣는 노래만 듣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같이 가면 최신 가요를 모른다고 또 무시를 합니다. 주저리 일러 바치기만 했네요. 부끄럽습니다. 성인이 되어 만난 업무 관계도 아니고 관심사도 다르고 성향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다른 인간관계. 메시지, 번호 차단하면 정말 쉽죠. 그런데 남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정 상하게 하는 건 저랑 정말 맞지 않습니다. 원만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욕심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친구 정말 필요하지만 안 주셔도 돼요. 오빠들 생각을 알고 싶어요. 오빠들은 이런 친구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면서 주소를 안 주셨어요. 정말. 실제로. 네. 야, 뭐 그럴 일은 아닌데 드릴 테니까 주소 알려주시죠. 알려주세요. 네. 정말 필요하시잖아요. 필요하잖아. 네. 일단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는 없죠. 네. 이제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친구들 있었죠. 아, 어렸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이런 친구? 글쎄, 아주 어렸을 때니까, 네.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처음에 이 정도니까, 그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잘 지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야.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러 이런 사람을 곁에 둘 이유도 없죠. 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해피한 케이스죠. 그쵸. 요렇게 된 이상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헤어질 일은 없죠. 네. 저는 이런 친구가 없다고 단언한 이유는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때 하나의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아, 내가 똥을 밟았구나. 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똥에게 내 신발에서 원만하고 깔끔하게 떨어질 정도의 차돌 같은 경도를 유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물티슈를 가져와서 질척질척하게 떼내야 되는 존재구나. 안녕. 그리고 고무 옷을 가져와서 신발을 쫙 씻은 다음에 일광욕을 해서 신발을 말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똥을 밟았구나 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자각.
자각.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똥에게 내 신발에서 잘 떨어지렴. 이라고 말하는 건 나도 예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똥도 나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고모수 착 들어가지고 촥 세척하고 일광욕을 하는 게 좋다. 일광욕을 할 때 그럼 그 햇빛은 어디서 오느냐? 좋은 친구들이 촥 비춰준다. 그리고 술친굼. 그렇지요. 네. 주소를 네. 보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단적으로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 메시지 그리고 뭐 또 회복 이런 거를 자주 바꾸고 네. 뭐 여기다가 이제 투영해가지고 뭔가를 쓰고 네.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너는 왜 알면 알수록 별로일까? 이게 이걸 뭐야? 카톡 상태 메시지 쓸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야, 너가 이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 불특정 다수지만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은 사실은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사실은 뜨끔뜨끔하면서 보거든요. 난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만드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또 물어보잖아요. 네. 아니라고 그래 다. 절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 그러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네. 그거는 정말 못난 짓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물 호스를 딱 가져와가지고 소화전에서 물을 쫙 끌어가지고 쫙 씻고 탁 터느냐. 네. 그러긴 내가 조금 지금 좀 찝찝해. 네. 넌 똥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럴 경우에 근데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면 넌 똥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지만 안 돼. 절대 불가능해요. 네. 절대 불가능하고 이미 얘가 나한테 한 행위는 내 신발에 똥으로서 묻은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한테 내가 사람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일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적어주신 거를 보면 사람 앉혀다 놓고 뭐 핸드폰 게임하고 네. 뭐 그냥 펑크 내고 이런 거 보면 공을 들일 관계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공을 들여서 끊으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뭘 공을 네. 들여 이런데 응.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맞아요. 안 만나도 되는데 상태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일방적으로 나한테 테러를 한 거잖아. 네. 차단하기 직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 그냥. 네. 최대한 신랄하게. 네가 컴플렉스가 있는 게 내가 단박에 현대사를 잃는 것 때문은 아니지 않니? 네가 언니라서 내가 반말을 안 한 게 네가 무식해서 내가 반말하면 네가 더 기분 나쁠까 봐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니? 한 다음에 차단. 답장 안 읽어도 돼. 내 할 말만 하고 차단. 자, 그 카톡을 읽고 그러면 이 언니가 당신이 한 말을 그럼 몇 년 동안 곱씹을 것 같냐? 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곱씹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근데 던지고. 예.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잖아요. 봐봐 벌써 캐릭터가 나오잖아. 당신이 보낸 그거를 또 주워 지우고 올린다. 그래.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걸 내가 보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문구를 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하지만 그걸 우아하게 자성의 메시지를 쫙 쓰면서 이랬다고 또 하거든. 그치. 그러면서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하거든. 근데 그러면 또 답이 안 나와. 그치, 그러면 이분은 그 여기서 그럼 요게 관건이네. 요 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올리는 걸 내가 한 번쯤 궁금해할 성격인가 아닌가에 따라 이건 방법이 전혀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겠네요. 야, 근데 이게 김프로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네. 경험담 같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있어요. 디테일하게 막 다 떠오르잖아. 네. 이 언니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기에는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굳이. 못난 언니. 굳이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관계를 잘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원만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욕심일까요? 욕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착각하셨어요. 네. 아니, 그냥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게 거예요. 제일 원만하고 깔끔하게 끊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안 보시고 연락 안 하시면 돼요. 네. 연락 안 하고 안 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네. 하기 전만 그게 약간 거슬리지.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가 신봉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세상 사람 중에 100명이라 그러면 20명이 나를 열렬히 싫어하고 10명이 나를 열렬히 좋아하고 70명은 나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관심 없거든. 그럼.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10명을 살뜰하게 잘 챙기고 그 사람들과 잘 가는 게 맞아요. 그거 하느라고 거기에다가 하여튼 음. 뭡니까? 깔끔하고 뭐 하고 원만하고 깔끔한 관계. 원만하고 깔끔한 정리. 그런 노력을 거기다 들이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뭐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노력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걸 설명한다고 나가 잘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삶에서 지금 이분이랑 꼭 만나야 될 불가피한 일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원래 옛날부터 알던 친구도 아니고.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이다 이러면 원만하고 깔끔한 정리는 아니더라도 뭔가 대처법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연락 안 하고 안 보면 되는 사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신경 안 쓰면 돼요. 확인을 위해 주변 여러 사람에게 자기 내가 뻔이라고 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뭐 네가 성격이 이렇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약간 오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지.
라고 한 이분들이랑 잘 지내라. 그렇죠. 그분들하고 차라리. 이분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면 돼요. 아무튼 네. 주소 보내주세요. 술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술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굳이 안 받으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네. 달라지는 거나 변화가 있으면 또 보내주십시오. 그럼 네. 저희가 AS로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별거 없어요. 인간관계 이런 사람 많아. 네. 그리고 내가 나은 사람이고 싶어서 나한테 막 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버려야지. 나한테 막 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한다고 나의 어떤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을 버리셔야 정말 좋은 관계와 좋은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다. 네. 저도 이 강박을 버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들으시고요. 저희는 뭐 1부에서는 이렇게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에는 2부에서 진중한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의 말수가 뭐, 적죠. 네. 저희가 이제 98%가 진중한 사연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기는 한데, 2부에 최희영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하시려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실적이 내 맞춘 건데. 오늘은 점잖게 인사를 해주셨고, 게임만 하는 조카 상담을 보내주신 분 계시잖아요. 네. 네. 이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담드린 애청자입니다. 저는 수술하고 괜찮아져서 전처럼 여행도 하고 일본 아들레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도 시작했답니다. 다행이시네. 네, 저희는 신정을 지내는데 세뱃돈을 주면서 조카가 좋아할 듯한 쉑쉑버거에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예전에 둘이 나가서 밥 먹자고 했다 귀찮다고 싫다고 해서 더 찝쩍거리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요. 조카 편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도움을 청한 거였대요, 저희한테. 네, 그래서 동생은 독립시키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못 챙기고 제대로 생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독립에 대한 조카의 의향은 모르는 상태고요. 조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게임이라도 한다면 좋겠습니다. 게임하면서 일본어 듣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일본어 100일의 기적을 사줘야겠대요. 괜찮다. 들여다 볼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쭉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도 저희 조언이 조금 도움이 됐나 싶어서 네. 다행이네요. 저희가 그때 그 사연 소개하면서 저희가 한 얘기에서 뉘앙스가 약간씩 다른 부분을 피드백을 주셔서 네. 지금 쓱 읽으니까 전달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했던 거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 점을 잘 다시 얘기를 해주셨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입장으로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게임하면 차라리 다행이겠다라고 이분이 그렇죠, 지금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넣으시는 게 좀 보여. 그게 안 된다. 독립이 안 된다. 이러는데 독립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모분이 너무 안 그러셔도 차라리 독립을 시키세요. 뭐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야 쉑쉑버거 사주는 이모면 조카 니가 잘해야 돼 임마. 야 롯데리아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네요. 네. 이렇게 물욕에 약한 저입니다. 그럼 그것도 쉑쉑버거 하나에. 쉑쉑버거 맛있단 말이지. 네. 근데 독립시키시면 조카분이랑 쉑쉑버거 먹으러 더 자주 가실 수도 몰라요. 그렇지. 네, 오히려. 그래요. 그럴 수 네. 있죠. 밥을 못 챙겨 먹는다는 불안함을 좀 떨쳐버리시라. 배고프면 다 챙겨 먹어. 배고프면 흙이라도 파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흙이라도 파먹어. 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수술하고 또 몸이 더 괜찮아지셨다고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저도 저희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안 좋으신 상태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얘기해 주셔서 네. 저희가 아주 마음을 놓았어요. 좋은 뉴스입니다. 일본 아들레도 다닌다고 하시니까 네. 더 아무튼 김프로 씨하고 같이 재밌게 즐겁게 갔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라. 그런 사심 섞인 조언을 드리면서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네. 후속 사연 읽는 게 진짜 좋구나. 우리 기분도 훈훈하잖아. 네. 뭔가. 그래도 조카를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니까요. 네, 네. 참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건 좋은 일이야. 그렇죠. 네. 야, 조카 이모가 누구를 좀 있으면 알아야 얼마나 돼. 좋을까요? 그렇지. 전 이모가 없어가지고. 나도 없어. 이모에 대한 환상이 있어. 그렇군요.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모 있었으면 좋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모랑. 이모가 셋이거든. 여러분도 한번 봤어. 우리 그치, 그치. 나 태어난 봤지. 날 이제 야 진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요번 사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사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수없이 망설이다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고민을 털어봅니다. 제 아들 때문인데요. 평범하게 중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에 갔는데 장학금 받고 대우받으며 가겠다고 지방대에 입학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장학금 받는 대신 유학을 가고 싶대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 입사까지, 여기까진 정말 무난했습니다. 입사 후 2년쯤인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회사에서 인사구매 담당이라 그렇다면서 하룻밤에도 1,200씩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밤중에도 일을 하나 싶었지만 야근 중이라 그런 거라길래 넘어갔었죠. 통장을 볼 수 있었던 건 소득 정산할 때 쓰일 자료 제출 때문에 제가 아들 체크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러겠지 하고 너무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아들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걸 타파해보고자 스포츠 토토를 했고 이미 빚이 3억이나 된다고요.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그 일로 회사도 잘렸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제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부모는 먹을 거 입을 거 아끼고 안 먹어가며 지 하나 잘 키워보자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가 막히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할 말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며칠 정신없이 보내다 아파트를 팔아서 반 정도는 갚아주고 나머지 돈으로 작은 빌라로 전세로 오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빚에 쪼달려 그러다 죽어버릴까 걱정뿐이었지요. 그런데 더 큰 고민은 본인이 호모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 별거냐, 그게 잘못 아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제가 직접 당하니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하루하루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졸피뎀을 먹고 잡니다. 최 과장님과 의논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나마 남편은 얼마 전 회사가 문 닫는 바람에 이런저런 일을 해가며 하루벌이를 하고 있답니다. 늦둥이 10살짜리 딸아이는 자기 방이 없어졌다고 맨날 보채기만 하고, 어쨌든 아들아이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8년에 걸쳐 나머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벗어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을 딱 먹고 일련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이요. 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를 그냥 남의 입장에서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라 그러면 얼마든지 정답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내 일이다, 내 가족한테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하면 사실 갑갑하죠. 쉽지 않은 일이라. 네. 당황스러운 게 사실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동시에 이게 불거져 나온 게 됐으니 굉장히 놀라셨겠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이 계속 몰려오니까 가장 최근에 몰려오는 건 이제 딸이 자기 방 없다고 막 투덜대는데 야,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네, 아마. 뭐 다른 문제도 지금 한참 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한다는 느낌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되실 것 같고, 근데 또 안쓰럽기도 하실 것 같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니, 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야 지금. 그렇지. 딸한테는 그게 제일 커. 뭐라 할 수도 없지 사실.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와, 근데 오빠랑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그러네요. 네. 늦둥이를 보신 건가 보죠. 네네. 인제 10살이면 언제 커? 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 크면서 보는 재미가 또 재미인가? 어쨌든 네, 충분히 더 만족스러운 부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회사에 입사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전적으로 이제 피해가 조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설명하기로는 본인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스포츠 토토, 일종의 뭐 도박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도박으로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아닙니까? 그건 뭐 꼭 정체성 혼란 때문에 도박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약간의 합리화라고 해야지. 그거랑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군요. 네.
본인에게는 그게 합리화가 되는 어떤 로직이 있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뭐 이런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도박하고는 딱히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편지에 그 돈 문제랑 자기의 성 정체성을 한꺼번에 밝힌 거죠. 네. 그렇죠. 한 방 어퍼컷 맞고 또 한 번 어퍼컷 맞아가지고 지금 KO 되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콤보를 맞으신 거죠. 네. 다른 직장을 또 아들이 구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빚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게까지는 됐다. 그러고 나니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된 여유가 그래도 조금은 생기셔서 사연을 보낸 게 아닌가. 레프트 라이트를 맞으시고 일단 아들 문제는 해결했는데 당신이 입으신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데미지를 회복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라고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아예 끝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 토토의 문제는 일종의 중독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야금야금 한참 지속돼가지고 금액이 커져서 뭐 결국에는 회사까지 잘리게 된 건데 이거는 중독의 문제인 거니까 네. 그거는 그거대로 네.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뭐 완전히 해결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께서도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차라리 끝난 문제 같으면 회복을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덮여져 있는 문제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도움이 좀 되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거부터 조금 더 다시금 되새기면서 좀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입사 후 2년쯤인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 터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 가지 얘기만으로도 충격이 클 수 있는 어떤 사안을 둘 다 한꺼번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했다는 건 그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못 가졌다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만들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너 요즘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 문제를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느낌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느낌이 있으면 확인하고 우리 아이가 꼭 잘 되지만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탓일 수도 있고 남의 탓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좀 확인해보면 되는데 되게 거기서 이제 혹시라고 안 하고 꼭 설마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기회들을 이렇게 놓치고 너무 뒤늦게 이제 문제들을 수습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느낌을 충실하게 생각하시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걸 빌미를 통해서 꼭 오픈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다행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뭐 네. 스포츠 토토에서 3억 금액은 굉장히 크긴 해요. 근데 3년 만에 한 2년 6개월여 만에 지금 자기 고민들을 갈등하다가 결국은 터뜨렸잖아요. 네. 저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6, 7년이에요.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비밀로 하고 돌려막기 하면서 물론 그게 이제 액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어떻게든 정말 죽을 때까지도 얘기 안 하겠다라는 심보를 가지고 금전적인 문제. 네. 그래서 끌고 가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짓말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간이 길다는 게 훨씬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3년여 만에 이건 안 되겠다라고 오픈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네. 그거 아무나 안 해. 꼭 금액이 크고 적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가족들한테 오픈하겠다라는 그 태도 자체만큼은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가족이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사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 아들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 얘기까지 해야겠다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것 같고. 네. 네. 설마 했는데 확인하지 않는 거는 회피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요? 회피죠. 회피인데 왜 회피하느냐? 거기는 설마 자체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네. 거군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아들 모습으로만 계속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사고 칠 수 있어. 뭐 우리 아이도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 또는 자기 문제는 아니어도 남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을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 그것과 좀 다르면 설명하면서 쳐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제가 사고 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사고 치면은 덜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절대로 용납 못할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많다 보니까 아이랑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보면은 아이에 대한 어떤 이래야 한다라는 게 너무 높아서 오히려 네. 그것을 더 직시하고 이거 이러다 보니까 부인 욕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욕 먹겠다.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그건 어쩌면 뭐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느냐. 그렇긴 하죠. 네. 네. 이게 이제 아버지들은 되게 좀 멀찍이 보고,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지만 어머니는 당면한 있으니까 훨씬 더 집착하고 또 현실을 오히려 더 직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가 어머니 쪽에 조금 더 많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거를 좀 기간이 지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조금 더 빨리 얘기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뭐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이건 그냥 넘겨짚어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 좋은 엄마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오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부모님한테 보통 기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 기대가 큰 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고 싶지 않으니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픈을 안 하고. 네. 근데 엄마한테는 그게 좀 무너져도 이런 패턴이셨으면 내 아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다는 것도 본인이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게 깨지는 거를 감수하고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 면에 있어서는 상처가 물론 서로들 많지만 굉장히 다행스럽고 네. 좋은 일이다라는 네.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그래도 이 지경이 됐으면 그냥 엄마한테 오픈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충격이 이제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또 한 부분은 여기서 오는 더 큰 문제가 남았다는 인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부분 어떻게 해줬어 할 수도 있고 길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없으신 거다 보니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희 사연을 주셨을 때 이 호모라는 표현을 고칠까요? 라고 작가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냐면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일까봐. 네. 동성애자라는 표현이나 그런 거를 네.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모라고 그냥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그대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네.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가 네. 이 단어에서 녹아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감이나 정말 힘드셨겠다라는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추정이에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3억을 날렸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뒷수습은 주로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동성애자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네. 꼭 그것에 고민이 있어서 내가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댔다는 얘기도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내가 돈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왜 이 순간에 네. 두 가지 한꺼번에 터뜨리느냐. 네.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하나만 던져주면은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같이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를 KO패를 시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엄마가 너 그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살아남아 있으면 안 돼. 네.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만들어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배경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양면성이에요. 꼭 하나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는 아까 얘기한 김프로 말대로 어머니를 그래도 신뢰하고 가정을 신뢰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것들은 인정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던졌을 때는 우리 가족이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이 될 동안 그런 문제가 그동안 펼쳐지기도 하고 요것만 하나 던지기에는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네.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장학금 받는 대우 받겠다고 지방대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도 잘하고 정말 얘가 무난하게 잘 컸다 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들의 성 정체성이 언제부터 발현됐는지 혹은 인지했는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난한 학창 생활이지 않았을 건데 무난해 보이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그러니까요. 수 그러니까 있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꼭 무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사실 저 이래요라고 자식들이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네. 우리 아이 참 착해 이러면 못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엄한 짓을 해도 집에서는 헤헤거리고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은 좀 집에 와서 굉장히 이렇게 거칠어요. 막 화도 많이 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딸 노릇처럼 착하고 그래요. 제가 보면 좀 더 걱정이야. 제가 제가 뒤에서 오히려 걱정. 무슨 짓을 할지 굉장히 우려스러워.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사람한테 그 사람이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사람이 괜찮을 리가 있나. 네. 저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꼭 골마요, 그게. 경험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용납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 그러한 것들을 중간에 얘기하면은 풍비박산이 났을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얘기하다가 네. 얘기할 거면 아예 한꺼번에 터트리는 이러한 입장으로 지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 입장에서 빙의해서 보면 어쨌든 이거를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문제였을 거 아닙니까? 이 네. 스포츠 토토를 하기 전부터 아마 그렇죠. 그랬을 테니까. 네. 그러면 얘기하는 김에 음. 일타쌍피로 두 번 나중에 또 이거 수습하고 나서 또 이걸 어떻게 모르겠다. 그냥 지금 한 번에 네. 싹 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스포츠 토토가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딱 맞진 않는데 했을 때 제가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로직이 섰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마 커밍아웃 시기를 스스로는 생각한 시기가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번듯하게 잘 자리 잡은 이후에 얘기하자 정도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취직 이후 몇 년 차 이후. 근데 그걸 말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러다가 뭐 굉장히 비합리적이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뜰까? 1년 정도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있었다고 하니 뭐 그러면서 아마 딴 데 몰입을 하거나 몰두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어서 자기를 다른 데 집중을 해서 모르겠다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낼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걸 찾다가 보니 뭐 스포츠 토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논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걸로 돈 왕창 벌고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살면 되잖아.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뭐 외국계 기업에 가든. 근데 그렇게 될 리 없을 텐데 사실 커밍아웃에서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스포츠 토토에 빠지게 된 게 아닐까. 그러면서 돌아보면 나는 이런 합리적인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된 거다 하니까 명시하기를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토토를 했다로 자기한테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 거 아닐까? 네, 거의 지금은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된 수준입니다. 야, 이거 뭐 훌륭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저 이제 쉬겠습니다. 그래도 훌륭합니다. 저는 네. 그래도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이유가 될까? 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긴 하거든요. 네. 존이 이유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밍아웃 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정말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호재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3억 원이 빚이 생겨서 네, 이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지만 네, 본인은 오히려 그게 훨씬 두 개를 놓고 보면 네. 가벼웠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의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든 거를 얘기하는 거가 이 정도 파워에 3억 원을 빚을 몰래 진 이 정도는 힘든 거하고 똑같은 문제다라고 네, 네, 인정을 받는 차라리 네. 그렇지 바로 않을까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3억보다 자기가 동성애인데 이거를 얘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가족한테 던졌을 때는 내가 동성애인 문제보다 3억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배 감독의 말을 굉장히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굉장히 높여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든 성공을 하든 훨씬 더 자기가 보기에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동성애라는 것은 상쇄시켜 주세요라고 할 만한 어떤 자기 기대치를 높이다가 보니까 네. 그 기대치가 자기를 갉아먹는 거죠. 아. 네. 차라리 그냥 무난하게 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갈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무슨 스포츠 토토니 이런 것에 손을 둘 만한 가능성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네. 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완전히 무관한 건 물론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자꾸 엮여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한 대로 그것은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해야 그럴 돼요. 수도 있겠네. 듣고 보니까. 문제는 다 벌어진 거고 이유가 어쨌건 과정이었던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그래도 속이 후련한 사람은 아들일 것 같다. 그렇지. 네. 지금 시원하지. 그렇죠. 아들은 지금부터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벌면 되는 뭐 거고요. 내 남편에 네. 그리고 조금 조용히 있긴 그렇죠. 하겠지. 예, 뭐. 그 데미지를 오롯이 받으신 분은 이제 사연 보내신 이분. 그렇지. 요 데미지를 어떻게 가능하면 짧게 치유해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어차피 있는 것 이제 같아요. 공감이라는 입장이 이 사람의 마음을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위안은 안 되지만 하나의 논리는 되는데요. 네. 내가 받는 충격 이상의 훨씬 더 긴 기간을 우리 아들이 충격을 받고 살았겠구나. 요건 좀 느껴보시라.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압박받는 이 상황이 우리 아들의 어떤 심정을 공감하는 하나의 기회다라는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루다가 지금 전달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 부분에서 일단 어머님이 조금 동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졸피뎀을 드신다고 하는데 계속 드셔도 되나요? 어떤가요? 요거는 오늘 주제와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네. 졸피뎀에 대한 이 세간의 관심이 많아서 네네. 일종의 상식 차원에서. 그렇죠. 네. 네, 한번 얘기를 조금 드리겠는데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졸피뎀 하면 되게 알아요. 그거 먹고 뭐 헛소리 한다더라, 잠 안 들고 무슨 전화를 하고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런 상황들 가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뭐 몽유병적인 또는 자살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종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중독적인 수준으로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그거는 꼭 졸피뎀이 아니더라도 수면제 성분처럼 빨리 재우는 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거의 이제 마취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면 다행인데 자지 않으면 술 먹고 필름 끊긴 거랑 똑같아요. 필름 끊긴다라는 것도 그때는 어쨌든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레코드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네. 졸피뎀도 똑같아요. 자기가 행동할 때는 전혀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엄한 짓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약을 많이 먹는 거가 아니면은 아주 일부에 있어서 똑같은 보통의 정량을 먹었는데도 확실히 비슷하게 그렇게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네. 우리가 병원에서 방송을 자꾸 나가다 보니까 걱정하는 것만큼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약을 안 쓰고 딴 약을 쓰죠.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졸피뎀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내 약에 졸피뎀이 들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졸피뎀은 정신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과 가정의학과에서 흔히 많이 처방하는 수면제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이에요. 네. 제일 많이 처방한다는 뜻은 그만큼 그 약이 좋다는 뜻이에요. 안전하고 많이 쓸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만큼 또 많이 쓰면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할 일은 사실은 아니고 안전한 분량 안에서 쓰고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 약을 쓰지 말고 네. 워낙 잘들 알고 계시니까 약을 썼는 다음에 무슨 기억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런 약을 쓰지 말고 그러면 되기만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약은 위험한 약인데 왜 나한테 처방해 주느냐 그럴 입장은 사실은 아니다. 처방전이 있어야만 받는 약이죠?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만 가능하고 약국에서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약국에서 수면제라고 사는 약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약은 저희가 이제 정신과나 내외과에서 처방하는 수면제와 성분이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감기약이에요.
약국에서 처방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졸린 약들을 모으면 그걸 이제 수면제 대용으로 쓸 수 있는데 처방전 없이 나가는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처방전으로 나가는 수면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이제 효과나 여러 면에서 높죠.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서 그냥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약들은 아니에요. 이상 졸피뎀과 관련된 의학 상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졸피뎀을 누구를 쓰느냐? 잠에 무난하고 잠을 들기만 힘든 사람. 그럴 때만 수면제를 써요. 아, 근데 잠을 들었는데 자꾸 깬다. 잠을 들었는데 꿈이 너무 복잡하다. 이러면 수면제 가지고는 안 돼요. 야. 수면제는 약효가 굉장히 짧고 훅 졸리게 만드는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면이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희한하게 잠이 안 든다.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잠을 못 자는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수면제를 피하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섞어서 조금 더 장기 처방에 맞는 처방으로 조정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계속 먹고 잡니다. 너무 힘듭니다 할 때는 사실 정신과 진료를 차라리 받는 게 낫다. 네. 아. 병원에서도 내과에서 이제 한동안 처방하다가 이제 수면제만 자꾸 달라고 그러면 정신과 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써주시진 않았는데 잠들기가 힘들다는 쪽보다는 뭐 자다가 깨거나 잠이 잘 안 들거나 뭐 이런 하여튼 전반적으로 수면에 조금 문제가 있으실 테니까 네. 이게 뭐 처방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쓰시는 거면 그냥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가신 것 같죠?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 네, 않나 아마 싶은데. 내과에서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왕이면 좀 그게 횟수가 여러 차례 돼서 벌써 한두 달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뭐 가슴이 철렁 왜 나한테 이런 표현들도 쓰셨는데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본인이 훅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낮에도 필요하면 어느 정도 약 기능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서 실제적으로 약이나 뭐 이런 거에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지금 갖게 되신 충격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하거나 견디시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찾아가셔가지고 뭐 저희 상담도 상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진료를 조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겠다. 네, 네. 그렇죠.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아드님이 원하는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꼭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잣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 네. 그동안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톤으로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좀 자기 기대치에 맞춰서 아이를 본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본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옳다 그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잣대가 많이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인이고 자기 잣대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잣대를 존중하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납득이 잘 안 가도 자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아들이 그걸 보고 감명을 받죠. 꼭 그것을 바꾸가 아니고가 떠나서 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를 부모님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저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고 그걸 느끼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 또 같이 교류적인 또 네. 보응이 있지 않겠어요? 아들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을 위한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들이 편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을 자꾸 이제 잘못 받아들이시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뭔가 추스리고 건강하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일상의 하루하루의 어떤 좋은 기운과 기억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그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야 애한테 3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3억 날린 그래 애가 크죠. 애가 이거 날렸 지금 그래서 지금 10살짜리 지금 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얘한테 집 사줘 오빠가 이렇게 하려면 그래 네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어 라는 신용을 하면서
3억 언제 줄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그나마 생긴다. 야. 사실 이것도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자다가 벌떡벌떡 깰 수 있을 만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도. 나이가 지금 젊으시지도 않으실 텐데 아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근데 지금 아파트 팔고 빌라에 들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집을 보는 순간 한 번씩 올라올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힘든데 수긍해 줄 테니까 라는 모습을 보이시고 아들이 네, 길게 볼 때 아들을 네. 이해해주는 듯하지만 그러니까 빨리 잘해서 네. 3억을 갚아. 3억을 갚아라. 싸우고. 아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래야 두 분 양쪽 다가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 두 부부는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이걸 투자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요. 이걸 한순간에 허망하게 까먹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네. 이 아이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네. 노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이 복잡할 텐데 그래서 어떤 부모는 사실 안 갚아줘요. 네. 그냥 회생 절차 밟게 하고 네. 본인이 감당하게 하고 네. 필요하면 그게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약간은 이제 분담을 해서 나누긴 하지만 결코 부모가 떠안는 건 아니다. 네. 지금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처리하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그거를 돈을 준 걸로 하지 않고 부모님도 받거나 아니면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동생은 네가 집 사줘라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음. 역할을 분명하게 세워놓으면 본인도 노력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동생은 네가 사줘 했을 때 아들이 약간 난색을 살짝 만약에 표한다. 자기가 어퍼컷 두 대를 쳐놓고도 난색을 표한다 했을 때 네가 새끼야 사줘야지 호새끼야 이러면은 절대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뉘앙스를 견지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오늘 방송을 들을 때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냥 본인이 아마 아들한테 얘기 듣는 것만큼이나 저희 얘기를 듣는 게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조금 넘으면은 전략으로 쓸 수 있어요. 아들 앉혀놓고 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네가 두 문제가 엮어진 것 같다라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한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저거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엄마가 꿰차나 그래서 속으로 김프로쇼가 있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선 자기의 궤적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상당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방송을 자꾸 되새겨 들으시면 네.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은 되실 거다. 근데 너 좀 비겁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사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그거를 아들한테 지금 얘기해버리면 아들이 힘들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로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힘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좀 자, 요 정도 서로 이렇게 아는 선상에서 그렇죠. 이런 네. 재정립이 필요하다. 네, 그게 양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희가 뭐 짧은 내용만 받고 상담을 한 거라서 네. 더 자세한 내용이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에이스 상담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올려드릴 URL로 사연 신청해 주시면 가끔 플러스 친구로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사연 신청 어떻게 하냐고. 네. 뭐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jk@kimproshow.co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저희가 올려드린 URL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 그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해드릴 테니까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릴 테니까 다 보내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보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삶에 희망이 안 보이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드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몸 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짧게라도 루틴을 정해서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운동을 난 체조를 10분 동안 할 거야. 줄넘기를 100개 할 거야 라는 거를 그냥 그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도 건강해지고 처음에 줄넘기를 안 하시다가 하면은 100개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개씩 나눠서 10번을 하든 꾸준히 해가지고 50개씩 2번을 해서 한 번에 100개를 하는 어느 날이 오게 되면 야, 그래도 몸을 움직이니까 내가 할 수 있네 라는 것만으로도 삶에 작은 희망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희망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도 챙기셔야 되니까 짧게라도 운동을 좀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운동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